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개인의 가처분 중위소득은 세계 21위입니다. 21위 소득으로 세계 10위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이 댓글 가지고 영상 많이 찍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버는 돈에 비해서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버는 돈에 비해서.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중간 라인은.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닌데 돈을 많이 쓴다고. 뭐 실제로 대한민국 중위소득은 한 세후 한 300이 조금 안 돼요. 안 됩니다. 거기서 남녀를 가르면 남자는 300 조금 넘어요. 세후. 중위소득 기준으로. 300 조금 넘는데 여자분들은 한 200만 원 중반이 좀 살짝 안 돼요. 한 230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닌데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다 보니까 가계비스 늘어나고 신용카드 사용은 늘어났는데 제대로 갚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답이 없어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참 웃긴 게 자신은 억대 연봉을 벌지 못하는데 억대 연봉이라는 말이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뭐 주변에 뭐 월 얼마 억씩 버는 사람 많다. 근데 나는 웃긴 게 그런 거야. 주변에서 자기가 억대 연봉 본다는 얘기를 쉽게 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 쉽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많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억대 연봉 보는 사람들 한 50만 명 살짝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다 긁어 모아도. 이런 월급쟁이로 원천 징수로 억대 연봉 보는 게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평생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평생에도. 일단 제가 잘못 얘기했네. 우리나라 억대 연봉자가 112만 3천 명. 이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5,200만 중에 112만 명이니까. 물론 예전보다 많아진 게 맞는데 억대 연봉 해도 세금 떼고 나면 640만 원이에요, 월. 근데 그 돈도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 근처도 못 가죠, 사실. 근데 그에 반해 돈이 나가는 것도 많아지고 돈을 쓰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뭐 나이 먹으니까 답이 없어지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겁니다. 나이는 샀는데 돈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고용보장이 확실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까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일단 사기업조차도 정년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시험에 몰리잖아. 그나마 일본이 낫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그래도 아직 많은 사기업이 정년보장해주는 곳이 많거든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정년보장 자체가 안 되잖아요. 50까지 버티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40 넘어가면 이제 희망퇴직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올해도 아마 희망퇴직 바람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조업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반도체 지금 좀 죽쓰고 있잖아요. 사실 2차전지 말고는 사실 뭐 지금 잘 나가는 게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비상이기 때문에 긴축 재정의 차원에서 뭐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기업 경우, 뭐 사무직 다닐 경우 40이 넘어가면 좀 긴장을 해야 되죠.
50이 넘게 되면 사실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회사를 다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나이 먹고 그만두면 사실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제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작은 돈을 벌지도 못해요. 가족들이 이제 내가 식구를 거느리다 보니까 그 애들도 있다 보니까 애들도 학비 많이 드니까 또 적게 벌어서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장사 같은 거 하는데 장사 말아먹고 하면 더 답이 없어지죠. 우리나라가 왜 자영업자가 많을까요? 자영업자 폐업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영업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잖아. 왜 그럴까?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나이 먹고 왔을 경우에 답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 몰리잖아요. 근데 자영업을 해서 잘 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잖아요.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자영업 같은 경우에 하다가 잘 안 되면 리스크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일자리 받아주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높은 나라인데 왜 높을까? 그래도 좀 젊었을 적에 돈을 그래도 모아놨으면 밖에 나가서 허드렛 일 하진 않겠죠. 먹고 살 걱정하진 않겠지. 노인빈곤이 높은 건 당연한 게 뭐냐면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다 이제 자녀들 키우는데 돈 다 들어갔기 때문에, 결혼시키는 데 돈 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노후 생활할 때 필요한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긴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폐지 같은 거 죽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 안 됩니까? 우리도 어차피 나이 먹으면 어르신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길어봐야 한 30년? 30년에서 40년. 우리도 늙습니다. 우리도 한번 늙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노인이 많아졌을 경우 과연 나라에서 도와줄지 아니면 나 몰라라 할지. 제가 봤을 때는 전적으로 도우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나라 재정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잘 사는 거 맞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좋은 차 집에 삽니다. 일본 유학 해본 사람은 알 듯. 아니요, 제가 일본에서 살아서 잘 압니다. 도쿄 기준 중형차 운행하려면 최소 50만원, 즉 500만원 이상 벌어도 힘듭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일본 도쿄는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업 2년 할 때마다 200만원 이상 나갑니다. 그리고 월 100만원, 월세 한국 기준 6평에서 8평 정도 안 됩니다. 물론 신주쿠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금 엄청 내요. 연금이랑 주민세, 의료보험비가 월급에서 거의 25% 나갑니다. 물론 한국도 그렇게 되겠지만 말이죠. 이분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시야가 좀 좁긴 하네. 뭐냐면 한국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잘 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예요. 누가 봐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예요. 외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야, 한국에 왜 이렇게 세단이 많냐. 우리나라는 세단이 없는데 한국 왜 이렇게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 먹고 살만합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차를 들고 다녀요? 먹고 살만하지 않은 사람도 차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리고 야, 대한민국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이 많냐. 다 아파트 살고 있네. 근데 그 아파트가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이다. 이거 내 집입니다. 저 은행 빚 없어요.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서울은 솔직히 거의 없어. 까놓고 얘기해서.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자기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뭐하러 영끌 같은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국은 잘 사는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국민들이 안간해를 쓰는 나라죠. 그놈의 껍데기, 폼에 굉장히 집착을 하기 때문에. 막상 내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가계 대출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 영끌적인 생계적 어려움은 점점 극에 달해 있고. 우리나라 순자산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순자산을 보죠. 순자산. 순자산이 뭐냐 하면 알맹이 자산. 그러니까 대출을 뺀 남은 자산. 그걸 이제 순자산이라는데, 순자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뭐 엄청 잘 산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일본 사람들은 인생에 무리수를 안 겁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안 받아요. 왜냐? 과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크게 자빠진 적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 역사적인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대출이나 뭐 무리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 능력이 맞게 살죠. 맞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쫌생이처럼 보이고 짠돌이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일본처럼 사는 게 완전 틀린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분이 일본에만 있다 보니까 한국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일본처럼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문화적으로 더 빠르잖아요. 앞서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본 버블 경제에 겪었던 과오를 지금 답습을 하고 있어요. 더 심하게. 아니면 일본에만 살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얼마나 지금 상태가 안 좋은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정말 심각합니다. 자, 주차장이 없으면 일본 도쿄는 차에 살 수 없다. 지금 이거는 한국이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나라가 특이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라 해가지고 차고지가 증명이 안 되면, 내가 사는 지역에 차고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어떤 차도 못 삽니다. 돈이 많아도 못 삽니다.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전혀 다른 게, 일본은 차를 끄기 힘든 나라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각기 주차도 안 되고요. 유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하루 종일 이제 유주차장에 차를 대놓잖아요. 그러면 거의 하루 일당 이상은 돈 많이 나가. 엄청나게 손해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자기 집의 주차장을 증명하지 않으면, 나라에 증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차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차장 없어도 차를 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로 차를 사라고 하면 80%는 팔아야 돼. 지금 도로상에 있는 차 한 30% 미만은 줄 거예요. 진짜로. 서울 같은 데 엄청나게 많이 주겠지. 차고지 증명제로 갔을 경우. 우리나라 생각해봐. 주차 문제가 왜 생겨요? 골목마다 주차 문제 왜 생깁니까? 왜 생기긴요? 주차장이 없는데도, 능력이 안 되는데도 차를 뽑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차를 대놨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 온 경우 있잖아요. 왜 그럴까? 주차장이 자기 집마다 하나씩 다 증명이 됐으면 그런 문제 안 생길 텐데, 워낙에 갓길이나 골목에 어떻게 차 한 대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이사이 박혀있는 사람 못 나오잖아. 못 나오다 보니까 그 앞에 차한테 전화를 걸잖아요. 차 좀 빼달라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매일같이 겪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많이 힘들어요. 댓글 다신 분.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저것 차 사겠다고 뭐 캐피탈 쓰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들어갔다고 지금 연끌해가지고 지금 자빠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심각합니다. 일본은 자빠지지 않잖아요. 자, 일본하고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일본은 적어도 국민들이 경제 위기 때문에 자빠지진 않잖아요. 파산한다거나 아니 빚 때문에 허덕이진 않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 파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회생하려고 하는 사람 줄 서 있고요. 지금 빚낸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댓글 다시무 우리나라 그 소액생계비 대출이라고 있어요. 소액생계비 대출. 이게 뭐냐 하면 은행에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야. 50만 원. 50만 원 대출해 주는데 금리가 15.9%예요. 15.9%. 이거 대출해 주는 조건이 신용도가 바닥인 사람. 신용도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내가 통장에 돈도 없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50만 원 빌려주겠다고 하는 게 소액생계비 대출이에요. 대신 금리는 15.9%. 1차 연장까지 합치면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건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돈 빌려가겠다고 400만 명이 지원했어요. 400만 명. 그 말은 뭐냐 하면 400만 명이 지금 전재산이 50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돈 모은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모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 빚는 사람도 많아요. 나중에 이 대한민국은 잘 사는 척을 했다가 그 벌려놓은 빚 때문에 좀 나락으로 가실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맞는지 한번 시간이 지나서 한번 보세요. 그 잘 사는 것처럼 보인 게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